늘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요.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꼭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. 오늘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드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?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김수인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누구나 다요,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죠. 누구나 다 우리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바닥에 이면에 있습니다. 물론 겉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좀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지지 마. 날 좀 그만 좋아해 라고 할 수 있지만,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속마음은 좋으면서도 그런 표현이나 그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거나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좀 갖추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.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나도 호감 가는 사람이 되겠구나, 혹은 이런 요소들은 내가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그런 사람들은요,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눈맞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한다라고 해요.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한 캘리먼의 연구에 따르면요,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눈맞춤을 80% 이상만 해도 이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 봤을 때요, 여자 연예인이 나왔습니다.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, 나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. 나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? 방법을 좀 말해줘 라고 했더니 별거 없어, 그냥 대화할 때 계속 쳐다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이 여자 연예인은 이 이론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눈맞춤의 효과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캐치할 수 있었어요.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눈맞춤은요, 우리가 이제 관계가 틀어진 사이,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에 엄마가 I'm watching you, 나 너 쳐다보고 있어, 똑바로 해, 뭐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에게, 혹은 리더가 팔로워에게 이렇게 하는 눈맞춤은 사실은 안 보니만 못한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. 이때 눈맞춤은 좀 따뜻한 눈맞춤이면 좋겠죠. 약간 가까이 있지만 멀리 지그시 응시하는 눈맞춤이고요.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장소에 갔을 때 우리 어떤가요? 눈에서 하트가 나온다, 뿅뿅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. 그런 눈맞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,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리액션에 적극적이더라는 거예요. 사실 리액션은요, 우리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거든요. 근데 이때 리액션을 하는 방법에는요, 세 가지가 있긴 합니다. 첫 번째는 미러링이라는 거죠. 거울 효과인데요, 상대의 표정과 말을 좀 따라해 주는 거예요. 상대가 웃으면 나도 함께 웃고, 상대가 좀 속상해하면 나도 속상해하면서 그 말을 속상하구나, 슬프구나, 기쁘구나 라는 말을 좀 따라해 주라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는요, 페이싱입니다. 말의 걸음을 좀 같이 해준다라는 건데요, 적극적으로 끄덕여주고 추임새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대가 저 사람이 나의 말걸음을 함께 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백트래킹입니다. 상대방이 하는 말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. 네가 원했던 건 이거구나, 네가 말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할 때, 그래 내 말이 그래, 그러라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되죠.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,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잘 웃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나 좋아합니다. 누구나 좋아하죠. 사실은 저는 그거를 좀 햇살에 비유하는데요, 여러분 지금 요즘에 봄 햇살 너무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? 햇살만 좀 잘 비춰도 너무너무 뭔가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따뜻해지는 것 같고, 그러니까 그 햇살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하고 싶죠.
왜 우리가 좀 따뜻해지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좀 웃어주고 잘 웃어주고 웬만하면 긍정적인 표현을 해줄 때 사실은 그 햇살과 같은 에너지가 내가 좀 받고 있는다라는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가까이 두려고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네 번째는요. 상대방의 장점을 끊임없이 잘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나의 좋은 모습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발견시켜주면 그 사람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려면 상대에 대한 관찰과 관심, 호기심이라는 것이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요. 어찌됐든 좀 그런 관찰과 관심을 가지고서 너는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너는 이런 말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너는 이런 데는 되게 똑부러지는 것 같아. 넌 되게 사람을 되게 칭찬을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줄 때 내가 그랬어? 라고 하면서 네,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확인받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, 이 대화를 할 때 어떤 만남이 있어서 자꾸 상대방을 좀 주인공의 역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요, 의견을 물어주고요 하면서 당신 참 중요한 존재야 라고 계속 끊임없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무대를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.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. 끊임없이 나를 그냥 변두리인, 주변인처럼 자꾸 취급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조금 이렇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관계를 곁에 가까이 두기가 좀 어렵고 지속하기가 힘든 게 있죠. 그리고 마지막은요, 끊임없이 존재에 대한 확인의 이야기를 좀 해준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야, 나 너랑 있어서 너무 좋다, 야. 이런 거 하니까, 너랑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, 야. 이런 것처럼, 그냥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, 나라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,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을 확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니까요.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. 여러분 좀 어떠세요? 이 6가지, 7가지에 달하는 이 특징들 뿐만 아니라 그 외 특징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뤘던 이 기본적인 특징들만 가지고 봤을 때요. 여러분들 한 몇 개 정도 해당이 될까요?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. 혹여나 내가 의도치 않게 저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내가 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혹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좀 끌어내주거나 의도차게 주변인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. 여러분 봄날이 오니까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요. 더불어서 사실 또 환절기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밤낮의 일교차 때문에 또 감기를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여러분 소통도 건강해야 소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소통할 힘이 생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늘 보살피시고요.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소통과 성장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주는 따뜻한 햇살과 같은 기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뵐게요. 안녕.